안녕하십니까. 홍콩에 소재한 CSOP 자산운용의 김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금융시장의 추세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사는 연초부터 몇 차례 웨비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유망한 투자 섹터로 시클리컬과 그리고 이제 금융주 섹터를 추천을 드렸고, 현재 그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고 소비가 회복이 된다면 실적의 개선이 확인되는 가치주들, 그리고 가격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퀄리티 주식에 관심을 가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의 경우에는 연초에 50불을 돌파하고 최근에는 60불에 도착한 상황이고요. 각종 원자재와 상품 가격 지수, 대두와 목재, 그리고 철강석, 석탄 등의 가격들이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재 선물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400%에 가까운 상승을 해서 미국 신규 주택 공급 가격의 10% 이상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4월 공급자 가격 지수의 경우에는 4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6.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의 가격 인상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관계자들의 코멘트를 종합해 보아도 어느 정도의 물가 인상은 용인하겠다는 스탠스가 관찰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은 앞으로 이제 수요 측면의 가격 인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인 CSOP의 생각은 당장은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수준의 변수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속적인 어떤 그 물가 인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 시장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물가 인상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2021년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의 시정의 충격으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유가가 50불을 넘어서 100불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연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기준금리를 1%에서 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금리 인상 충격이 1년 뒤인 2008년도에 시장의 어떤 조정의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충격과 거품 붕괴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사례와 다른 부분도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유동성 속도와 유동성의 방출 속도와 규모 측면에서 역대 최고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빠른 속도로 유동성이 풀린 이후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 측면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장기 측면에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그리고 무역 전쟁, 클린 에너지로의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내순환 경제와 인구 감소,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관되게 중장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인플레이션 요인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나라별로 국가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일관되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고, 최근에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소비와 소득이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의 어떤 가격 인상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터키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동성 팽창과 통화 팽창으로 인해서 15%가 넘는 인플레이션 환경하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현상은 유동성의 팽창과 그리고 경기 회복 기간에 나타나는 굉장히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고용시장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의 시기와 그리고 그 인상의 폭도 차별화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차별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이슈에 있어서 나름 선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소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경기 순환 관점에서 시클리컬 주식의 투자 비중 확대,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어떤 가치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그리고 향후 가격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퀄리티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